주간의 스포츠 이슈를 스토커처럼 집요하게 파헤치는 방송, 스포츠에 대해 할 말이 많은 방송, 뉴스토커 제56회 시작해 보겠습니다. 56회 맞나요, PD? 박 PD? 지금 저희가 굉장히 오랜만에 또 청취자 여러분께 인사를 드리겠는데요. 3주 만에, 무려 3주 만에 인사를 드리게 됐습니다. 2주 동안 녹음을 하지 못했던 점 진심으로 양해를 구합니다. 자, 2주 동안 왜 우리가 못했나요? 이런저런 일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또 소개도 안 했는데 바로 치고 들어오는. 질문을 하셨으니까. 여전히 3주 만에 봤어도 또 자기 분량을 차지하고자 하는 이 욕심. 이런 게 아나운서한테는 좀 필요하지 않나. 사운드를 빵빵하게 채워줘야죠. 이런 생각을 또 해보면서. 자, 2주 동안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습니다. 저희 일정도 있었고요. 그리고, 스토커를 녹음하는, 박기문 PD가 개인 사정도 있었다고 하고, 이러니까, 여러분께 다시 한번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하지만 2주 동안, 3주 만에 뵙는 이 자리에서 그동안 2주 동안 하지 못했던 얘기들 또 알차게,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안녕하십니까. 제 소개도 안 했네요. CBS 노컷뉴스 체육팀장 임종률입니다. 오랜만에 인사를 드리다 보니까, 여러 가지 좀 어색한 부분도 좀 있고, 이런 멘트들이 착착 달라붙어야 되는데, 원래 56회 시작합니다. 다음에,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네. 이렇게 딱 이렇게 나가는 게 레파토리처럼 돼 있었는데, 지난주에 방송을 했다면 아마 달랐을 겁니다. 근데, 3주 만에 하다 보니까 이게 좀 입에서 좀 떨어졌네요. 앞으로는 이게 좀 잘 붙을 수 있도록 더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 김동욱 기자 나와 있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체육팀 김동욱입니다. 김동욱 기자는 이게 몇 주 만에 나온 건가요? 제가 날짜 감각이 굉장히 없어가지고. 예. 거의 한 달 만에 나온 것 같은데. 한 달 만에 나왔는데 그런 거 같네요. 2주를 쉬었으면 굉장히 자주 나오게 되네요. 그러네요. 따지고 보면 자주 나오는 거네요. 그러네요. 어쨌든 김동욱 기자 개인으로서는 굉장히 좀 잦은 출장이 되겠고. 자, 2주 동안 하지 못했던 얘기들 가운데 저희가 또 야구 얘기를 또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야구가 지금 반환점을 돌아서 후반기를 향해 가고 있죠. 물론 올스타 브레이크가 있긴 하지만 팀당 144경기에 절반씩 이상을 또 치른 상황이에요. 그래서 반환점을 돌았다 이렇게 볼 수 있는 2015 타이어뱅크 KBO 리그 정리를 좀 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떻습니까? 손아운서. 2주 동안 또 열심히 중계를 했죠? 그렇죠. 매일같이. 월요일 빼고 매일같이 했습니다. 매일같이. 좀 기억에 남는 경기가 있었나요? 본인 했던 중계 중에? 기억에 남는 경기. 하도 요새는 이번 시즌 내내도 그렇지만 최근 한 1주, 2주 사이에도 끝내기 같은 경기들이 많이 나와가지고. 저 하도 많아가지고 저 일일이 기억이 나지를 않습니다. 그래요? 제가 이번 주 토요일인가요? 금요일인가요? 두 경기를 했습니다. 두 경기를 했는데 두 경기가 둘 다 7대7 스코어로 연장전으로 들어간 경기. 잠실하고 또 한 군데가 어디였죠? 제가 그것도 기억이 나질 않네요. 사직입니다. 사직. 사직이었나요? 사직하고 잠실. SK 롯데전 8대7 이재원 선수의 홈런과 박세웅 선수의 질주로 끝났던 경기. 사실 그 경기가 저는 가장 최근 했던 경기 중에서는 가장 기억에 남네요. 토요일 경기였죠. 네. 알겠습니다. 지금 2주 금요일 경기였습니다. 금요일 경기였나요? 알겠습니다. 자, 그럼 2주 동안 좀 어떻게 연애는 어떻게 좀 진전이 좀 있었나요? 어떻습니까? 그 이야기를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꽤 있더라고요. 그래요? 누가 궁금해합니까? 네? 결혼하기 전까지 계속 나올 것 같은데. 잘 만나고 있습니다. 결혼하고 나서도 이 얘기는 물어볼 수 있습니다. 결혼 전선에 이상이 없나? 그런 얘기들. 보통 대부분이 이상 없다고 말을 이상이 없어야죠. 이상이 없습니다. 전이지만 지금도 이상이 없습니다. 근데 주만 해도 3주 전만 해도 굉장히 얼굴이 해맑았는데 지금 보니까 무슨 말씀이세요? 피곤함이 조금씩 이제 눈에 보이기 시작합니다. 이제 올스타 브레이크를 좀 기다리는 입장이죠. 며칠 쉬지는 못합니다만 그때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어디 여행이라도 떠나나요? 멀리는 못 가고요. 사실 토요일 오후에 경기가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때까지 있어야 되니까 그냥 일요일에 갔다가 화요일 한 점심쯤에 돌아오는 걸로 2박 3일 정도 해서 갔다 오는 걸로. 그 정도 되면 굉장히 많이 진전이 됐다고 봐야 되는 건데.
그렇지 않습니까? 이제 남녀가 만나서 그 숙박을 하는 여행을 간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발전이죠. 급진전을 급물살을 탔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어디로 갑니까? 예, 제주도를 생각을 하고 있어요. 아, 제주도. 예. 제주도라면은 비행기도 타고. 그렇죠. 이제 비행기를 타는 또 여행은 또 다른 의미가 있습니다. 뭐냐면은 신혼여행 가기 전에 무슨 같이 말씀이세요? 비행기를 탄다는 거는 그렇죠. 이건 굉장히 의미가 있다고 볼 수가 있고. 알겠습니다. 제주도 예약은 했나요 이미? 예약을 했죠. 예. 알겠습니다. 어디 둘이만 가는 건가요? 둘이만 가는 건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우리 회사 사람들이 또 일정이 맞아가지고 어쩌면 또 거기서 만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같이 가는 건 아니고. 같이 가는 건 아니죠. 예. 어쩌면 볼 수도 있을 피해 것 같습니다. 다녀야죠. 당연하죠. 알겠습니다. 이제 서른을 넘긴 어른들이니까 성인들이니까 무슨 일 있겠습니까? 눈치 없이 그런 데 가면 따라다니는 사람이 꼭 있어요. 항상. 아니 따라다니든 말든 이 커플은 잘 할 것 같고 뭐 서른을 넘긴 성인들이니까 잘 알아서 큰 사고 없이 돌아올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우리 김동욱 기자 지금 뭐 쌍둥이를 키우고 있죠? 네, 지금 잘 키우고 있나요? 제가 키우나요? 뭐 잘 본인들이 알아서 크는 거죠. 지금 얼마나 됐죠? 제가 이제 갓 돌 지났습니다. 이제. 저야 뭐 돈만 벌어다 주면. 상당히 좀 팍팍한 대답을 하시는군요. 너무 힘들어서요. 김동욱 기자도 메르스 여파를 좀 받았죠? 네, 그렇죠. 돌잔치를 하려고 했다가 연기를 했죠, 이제. 돌잔치. 취소하려고 그랬더니 위약금이 있더라고요. 위약금 있죠. 그래서 차마 그 돈은 못 내겠고 한 달 정도 연기를 하자. 그래서 8월 달에 하기로 했습니다. 8월 달에? 조만간 돌아오겠네요, 그죠? 그렇죠. 알겠습니다. 자, 이 메르스 얘기 나와서 말인데 지금 메르스로 좀 뜸했어요. 프로야구 관중이 좀 뜸했는데 지금 다시 늘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5월 달에 평균 관중이 제가 알기로는 12,000? 뭐 이렇게 됐는데 6월 달에 8,000명대로 떨어졌어요. 6월 달에 그 메르스 여파로. 그래서 아마 뭐 소나우선은 많이 봤겠죠. 경기장이 많이 비어 있었죠. 많이 비었고 또 마스크를 쓴 관중도 많이 눈에 띄었는데 지금 뭐 이런 관중은 이제 거의 안 보이지 않나요? 네, 이제는 뭐 메르스가 진정세로 확실히 좀 접어든 느낌이 있는 만큼 뭐 관중분들도 조금은 더 많이 찾아주시는 것 같고요. 맞습니다. 어젠가요? 이틀 전인가요? 그 KBO에서 400만 관중 이제 또 넘을 것 같다라는. 그 대전 경기도 주말에 매진도 됐었고. 네, 맞습니다. 400만 관중 넘었습니다. 예, 이제 넘었을 것 같아요. 넘어서 이제 400만 관중을 축하하는 피자가 다음 주 월요일 날 저는 또 못 먹겠군요. 아니 오늘 내일 옵니다. 내일 제가 항상 그 이번 시즌에 100만, 200만, 300만이 왔잖아요. 제가 그 피자 포장지조차 구경을 해본 적이 없습니다. 어디서 다 먹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원래는 내일, 그러니까 우리 방송이 나가는 시간으로 오늘이죠. 오늘 KBO에서 각 언론사에 피자를 쏘는데 CBS 같은 경우는 체육 기자들이 없습니다. 화요일에는. 다 현장으로 나가기 때문에 제가 KBO에 직접 연락을 해서 우리들이 모이는 체육팀 기자들이 모이는 야구 담당 기자들 등등 해서 모이는 월요일로 좀 배달을 좀 해달라. 그래서 왜냐하면은 피자가 오면은 엉뚱한 사람들이 다 먹습니다. 항상 그래요. 항상. 엉뚱한 사람들이 다 먹어요. 야구와는 전혀 관계가 없는 뭐 정치부, 사회부 물론 이분들도 고생은 하죠. 고생은 하는데 정치부, 사회부 이분들이 그냥 피자를 굉장히 인심까지 씁니다. 거기서 그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는 그 여학생들을 불러다가 피자 먹으라고 마치 본인들이 사는 것처럼 이렇게 인심도 쓰는데 그게 저는 보기가 상당히 좀 민망해요. 민망하기도 하고 어떨 때는 저희가 이제 뭐 회의 때문에 체육부가 회의 때문에 그리고 기사 때문에 피자가 왔음에도 거의 움직이지도 못하고 있는데 다른 분들이 와서 그걸 다 뜯어서 이미 먹더라는. 그래서 체육팀은 야구 담당 기자를 비롯해 체육팀 기자들은 입에도 못 댔다는 그런 또 슬픈 일화가 또 있습니다. 네, 저희 쪽에도 뭐 그 피자를 받아가지고 뭐 사무실 쪽에 올려주신 분들도 그분들도 이제 직원인데 배달만 하고 정작 자기는 입에 대지도 못했다라는 그런 사람들도 있고. 그런 분들한테는 저 피자 한 쪽이라도 좀 나눠줘야 되지 않나. 그렇죠. 그분도 이제 그 프로야구 스텝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좀 알아서
이런 것들을 염치라고 합니다, 사람들이. 염치라고 하니까 그런 것들을 좀 알아서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자, 메르스가 가고 400만 관중도 돌파한 우리 프로야구. 자, 아직 전반기 결산은 또 하겠지만은 이 기록상으로 본 팀당 72경기 정도, 72경기 정도를 지난 상황에서, 지난 시점에서 한번 좀 결산을 좀 해볼 필요도 있을 것 같아요. 자, 치열했던 선두권 싸움이 지난주를 통해서 약간 좀 1강이 또 가려지는 거 아니냐. 뭐 이런 또, 네. 좀 분위기가 형성이 됐어요. 어떻습니까? 김동욱 기자. 뭐 역시 삼성이 여름만 되면 좀 강해지는 그렇죠. 스타일이더라고요. 대구가 더워서 진짜 그런 건지. 뭐 최근 몇 년 동안 우승을 할 때도 뭐 4, 5월까지는 좀 죽을 쓰다가. 예, 6월, 7월부터 이제 확 치고 올라오는 모양새를 보였는데 뭐 이번에도 계속 비슷했어요. NC 두산이 뭐 0.5경기 차로 계속 엎치락뒤치락 하다가 그리고 지난주에서 삼성이 좀 성적이 좋더니 결국 이제 3경기 차로 벌어졌더라고요. 그렇죠. 2위부터 4위까지 그 승차는 없고 네. 승률에서만 그렇죠. 넥센까지. 넥센까지 2위 두산인가요? 2위 공동 2위가 NC와 두산. NC 두산 그리고 4위 넥센까지. 예. 바로 삼성이 3경기 차로 앞선 그런 상황인데 그렇죠. 사실 이제 일단 삼성 얘기부터 좀 해보겠습니다. 삼성이 6월 달에 굉장히 위기였어요. 네. 6월 달에 NC 하고 그 루징 시리즈를 하고 1승 2패한 다음에 한화와 3연전에서 싹쓸이패를 그렇죠. 당했어요. 예. 타격이 굉장히 컸죠. 7년 만에 싹쓸이. 그렇죠. 예. 그리고 그러면서 5연패를 당합니다. 그래서 삼성이 6월 달에 거둔 성적이 11승 10패. 삼성, 5화를 예. 간신히 넘겼던 그런 삼성답지 상황이었죠. 않은 성적이죠. 그리고 거기에 삼성의 위기가 또 찾아왔었죠. 왔던 게 뭐냐면은 일단 김상수의 부상, 유격수, 예. 김상수의 부상 그리고 이게 지난주 얘기입니다. 그렇죠. 지난주 김상수의 부상 그리고 박한이 이 톱타자 나바로가 하지 못했던 톱타자 역할을 제대로 해주던 박한이 선수가 또 왼 갈비뼈 골절상인가요? 네, 한 달 정도 입었어요. 예. 네, 박한이 선수와 관련된 이런 그 스캔들 뭐 이런 소문들이 굉장히 또 많았어요. 요즘 네. 많더라고요. 이게 뭐 말로 할 수는 없겠지만. 그러니까 뭐 여러 가지 얘기들이 많은데 그게 진실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어요. 네. 그렇죠. 근데 이런 상황에서 박한희 선수가 공교롭게도 왼 갈비뼈가 부러져 주시면서 또 한 6주 정도 걸린다고 하죠. 4주에서 6주 정도. 4주에서 예. 6주. 그러니까 한 달 동안 좀 이제 본인도 마음을 추스릴 수 있는 이런 여러 가지 마음고생이나 이런 것들을 좀 추스릴 수 있는 그런 상황인데 어쨌든 팀으로 보자면은 굉장한 또 위기예요. 박한희 선수. 그리고 또 이제 투수 중에는 심창민 선수가 또 황당하게 손바닥이 찢어지는 그런 부상을 입고 또 백정현 선수 지금 부상으로 빠져 있는 상황 아닙니까? 네. 그래서 여러모로 삼성에는 좀 위기일 수밖에 없었는데 지난주에 굉장히 잘했던 게 이런 김상수나 박한이 그리고 최태인 선수도 지금 햄스트링이 또 왔어요. 그러니까 이런 선수들을 받쳐줄 수 있는 이런 그 신진 세력들이 백업 선수들이 백업 선수들이 젊은. 많이 나왔는데 또 어떤 선수들이 있나요, 김동욱 기자? 뭐 구자욱 선수는 대표적인 그렇죠. 이미 백업이라고 보기엔 또 애매한 게 이미 주전이죠. 그렇죠. 구자욱 선수는. 포지션만 계속 바뀔 뿐이지 거의 뭐 삼성에서는 지금 주전급이고 이번에 올스타 1루수로도 그렇죠. 뽑혔으니 됐죠. 뭐 네. 그 외에 뭐 백상원 선수도 있고 그렇죠. 유격수 예. 자리를 메워줬던 등등 그리고 뭐 여러 최선호 선수들이- 선수. 예. 최선호 선수가 우익수 박한희 선수를 좀 대체하기 위해서 예. 일요일 경기에 나왔는데 4타수 2안타인가? 뭐 네, 이렇게 4타수 2안타네요. 4타수 2안타 2득점인가를 예. 해줬어요. 아주 훌륭하게 메워줬고 백상원 선수도 김상우 선수를 대체해서 주말 3연전에서 제가 알기로 7타수 3안타 뭐 이렇게 성적을 내줬으니까 네. 사실 수비 부담이 많은 유격수 치고는 굉장히 그렇죠. 호조를 보였죠. 그래서 지난주에 삼성이 위기일 수 있었는데 4승 1패 10개 구단 중에 최고 성적을 내면서 2위 그룹과의 격차를 이 정도로 좀 벌려줬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 자, 그러면서 어떻게 보면은 2위부터 5위까지 6위까지 이렇게 좀 포함시킬 수 있지 않을까요? 어떻습니까? 아나운서. 6위까지가 중위권. 예, 경기 수가 이제 2, 4위가 같다고 치면은 같으니까. 그러니까 하나랑은 5위랑은 두 경기 차고. 이 승차가 좀 있네요. 예. 6위랑은 4경기 차가 나는 거죠. 그 SK가 2위 조금 그룹과. 뭐 이렇게 예. 인 줄 알았더니 SK가 하나와 2경기 차네요. 예. 그렇죠. 그렇다면 2위
어쨌든 2위부터 그 상위권 4위 싸움. 예. 이게 굉장히 좀 치열한데 좀 네. 정리 좀 해주세요. 그러니까 삼성이 이제 지난주에 갑자기 딱 치고 올라가면서 3경기 차로 벌어지긴 했습니다만 뭐 아직까지는 뭐 1위를 굳히기에 들어갔다라고 하긴 약간은 그래도 좀 이른 것 같고 이제 4위 넥센 정도까지 이제 삼성과 겨뤄볼 수 있는 팀 정도로 이제 굳어지는 것 같고 뭐 한화가 이제 4위 그룹하, 2위 그룹하고 이제 2경기 차가 나고는 있습니다만 약간 좀 심리적으로 저희가 느끼기에는 이제 뭐 1위부터 4위까지의 이제 끼어들어서 그 순위 다툼을 벌인다기보다는 상위권 그렇죠. 다툼을 벌이기는 어렵다. 네, 한 5위 정도를 어떻게 굳히느냐, SK 같은 경쟁 상대를 제치고 어떻게 굳히느냐가 그 포인트인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NC, 두산, 넥센 이 세 팀이 장단점들도 있을 것 같아요. 네. 장단점들이 있는데 NC 같은 경우는 제가 봤을 때는 아직까지 스튜어트 이 선수가 한국 무대에 적응을 상당히 빨리 했다고 보지만은 좀 압도적인 구위는 아닌 것 같고 네. 그래서 약간 그 NC가 조금 그 1위를 치고 나갔을 때 그 기세는 또 아닌 것 같아요. 그리고 주말에 한화에 2연패를 당하지 않았습니까? 예. 2연패. 어제도 질 뻔했어요, 사실. 맞습니다. 그러니까 어제 내렸던 이 비가 NC에게는 정말 고마운 비였을 네. 것 같아요. 5대 0으로 지던 3회였나요? 그쯤 됐죠. 예. 그때 저 터지고 있었는데 비가 내려서 쥐어 터진다뇨. 싸움을 말려줬던 뭐 이런 저 터지는 이런 상황을 종료시켜줬던 아주 고마운 비고 한화로서는 굉장히 아쉬웠을 것 같아요. 네. 그 경기를 이겼다면은 4위 넥센과의 승차가 1.5경기 정도 예. 이렇게 되는 건데 어쨌든 그 경기가 우천 노게임 선언이 되면서 하나로서는 굉장히 아쉽게 됐다. NC가 지난주에 약간 좀 뒷문이 약간은 불안했던 것 같아요. 특히 롯데와의 시리즈에서 네. 드러났던 문제인데 임창민 선수가 그렇게 블론 세이브를 기록을 했었고 임창민이 안 되니까 다음 경기에는 이제 김진성을 올렸는데 나왔는데. 김진성도 또 네. 똑같은 결과를 얻었었죠. 이 뒷문 불안은 제가 봤을 때는 NC만의 문제도 아닌 것 같아요. 확실히 그러니까 뒷문이 강한 팀이 그렇죠. 네. 두산, 성적이 넥센 좋을 역시 수밖에 뒷문이 좀 불안하지 않습니까? 두산은 뭐 시즌 초반부터 대표적으로 약한 팀이죠. 예. 계속 불안했는데 어떻게 이렇게 그래도 성적을 내는지 좀 네. 의아할 정도로 뒷문이 항상 불안했고 음. 뭐 넥센이야 그래도 손승락이라는 확실한 그래도 마무리가 그 쓰니까. 시즌 초반부터 넥센의 필승조로 가동이 됐던 게 그 조상우, 김영민, 손승락 선수인데 그렇죠. 이 선수들이 시즌 극초반에 보여줬던 그런 모습하고 지금 네. 중반쯤에 보여주는 모습은 약간 좀 다른 것 같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지금, 지난 주말에도 뭐 김영민 조상우, 선수가 또 특히 많이 김영민 페이스가 선수야 떨어진 것 그래도 같아요. 조금 그 둘에 비해서는 네. 원래 기복이 좀 있는 선수니까. 네. 근데 지난주 삼성과 3연전만 해도 뭐 조상우, 손승락이 다 이렇게 시원시원하게 막는 모습을 못 보여줬으니까. 예. 맞습니다. 이게 뭐냐면은 그 넥센이 삼성하고 주중 3연전 중에 이제 2경기만 치렀죠. 네. 비록 한 경기가 취소가 돼서 첫 경기에는 어쨌든 뭐 삼성도 그렇고 넥센도 그렇고 승기를 잡았어요. 어쨌든 두 팀 다 모두 이길 수 있는 기회가 있었는데 넥센 필승조 뭐 조상우도 네. 터졌고 네. 그리고 김영민, 김대우 다 다 터졌죠. 터지지 않았습니까? 주어탔다는 표현을 굉장히 좋아하시네요. 딱 손승락까지 다 터졌죠, 그냥. 다 그날은. 터졌으니까. 네. 그러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그 수요일 경기가 넥센으로서는 되게 아까웠을 것 같아요. 근데 저도 그 다음날 제가 목동을 갔었거든요. 염경엽 감독이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포기를 했었다고 경기를. 그래서 조상우, 김영민을 다음에 김동준을 올렸었잖아요. 예. 그때가 이미 이 경기는 안 되겠다. 거의 네. 3대2 뭐 이렇게 뒤지는 7대 상황이에요. 3에 아마 4점 차였을 거예요. 3대7 김동준을 올려서 그냥 경기를 이제 이대로 끝나고 내일 경기를 준비하겠다 했는데 또 타자들이 빵빵 터지기 시작하면서 따라잡았죠. 네. 그래서 다시 해봐야겠다 해서 김대우를 올렸는데 또 거기서 왔다 갔다 하고 결국 지는 경기인데 윤성민이 또 그렇죠. 극적인 9회 말에 홈런을 때려주면 투런이었나요? 예. 투런이었죠. 투런포를 2사에서. 그래서 결국 손승락까지 냈는데 손승락이 연장에서 졌죠, 주어 터지고 예. 그리고 삼성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죠. 삼성도 마무리 임창용이 2점 차 상황에서 등판을 했어요. 9회 말에 등판을 했는데 2사까지 잘 잡아놓고 윤성민한테 또 두들겨 맞으니까 예. 투런포를 두들겨 맞으니까 이 마무리 문제가 하여튼 지금 뭐 모든 팀들이 아마 고민일 겁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수요일 경기 되게 아쉽게 느꼈던 거는 뭐냐면은 넥센이 7대7로 따라잡은 그 7회였을 거예요. 아마 7회. 네. 7회에 등판을 했는데 2사 2루예요. 2사 2루에서
김대호 선수가 박한이와 승부를 하는데 예. 그 승부가 굉장히 아쉬웠던 게 뭐냐면은 박한이는 어쨌든 올 시즌에 언더핸드 투수한테 상당히 약하긴 해요. 타율이 1할 때인 걸로 알고 있는데 어쨌든 그래도 좌타자 아닙니까? 좌타자고 다음 타자가 박성민. 박성민이기 때문에 박성민도 어쨌든 언더핸드한테 1할 때였으니까. 그러니까 그 상황에서 넥센의 박성민 포수가 거의 빠져 앉았다고요. 빠져 앉아서 볼을 빼달라는 신호를 줬는데 그거를 굳이 가운데다가 밀어 넣어서 좌전 적시타를 맞게 됩니다. 저는 그게 바로 승부처가 아니었나 생각을 좀 하는 게 왜냐하면 넥센이 지는 경기처럼 감독이 포기할 정도로 지는 경기였는데 넉 점을 다 따라왔어. 네. 따라와서 이제 이거 막으면은 우리가 타선이 강하니까 어쨌든 해볼만 하겠다 했는데 이거는 포수가 빠져 앉았는데도 한 가운데다 들이밀다가 저 터진 거니까. 네. 그러니까 이 부분이 상당히 좀 아쉽습니다. 그 다음에 아마 고종욱 선수가 이제 바람 그렇죠. 때문에 실책까지 해서 공을 놓치면서 한 점을 더 내주게 됩니다. 근데 그런 부분들이 염경엽 감독도 그 시점을 가장 아쉬웠던 부분으로 지적하더라고요. 그렇죠. 그리고 뭐 어쨌든 임창용과 손승락의 그 불장난 이런 것들은 상당히 좀 그 선수들의 연봉을 생각하면은 조금 좀 각성해야 될 부분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 사실 오승환 선수가 일본으로 가고 나서 그렇게 압도적으로 얼굴만 봐도 오늘 경기 끝났다라는 그런 느낌 주는 마무리 투수가 국내에 없는 것 같습니다. 지금 상황에서는 제가 봤을 때는 장시환 정도가 이런 정도의 어떤 그나마 제일 10개 팀 중에 제일 나은 마무리가 아닌가 뭐 이런 생각도 좀 해보고요. 자, 어쨌든 두산도 지금 제가 알기로는 물론 세이브 1위 팀 아닙니까? 그렇죠. 두산이야. 뭐. 최다 1위 팀인데 그런데도 2위를 달리고 있다는 게 굉장히 신기해요. 다른 부분에서의 힘이 그만큼 세다는 거겠죠. 네, 어쨌든 이런 부분들 중위권들이 이렇게 됐고 한화 같은 경우는 되게 불안합니다. 후반기에도 과연 이렇게 한국 시리즈식 포스트 시즌식 투수 운영이 과연 성공을 할 것이냐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좀 의문시되고 우려를 낳고 있는데 금요일 경기였나요? 네. 금요일 이번 주에도 한번 있었죠. 네, 그 7점 차로 7점 차, 네, 5점 차 뭐 이렇게 앞서고 있는데 박정진, 권혁 이런 선수를 투입을 했단 말이에요. 어떻게 생각합니까, 김동욱 기자? 그 상황에서 제 생각은 조금 좀 과하지 않았나 생각하는데 또 김성근 감독은 그렇게 말을 하잖아요. 이제 그 상황에 누굴 투입하겠냐? 우리는 얘네밖에 없다. 그렇게 말하는 거 보면 또 이해는 가지만 제 생각은 7점 차에 그 둘을 투입했다는 거는 조금 이거는 과한 투입이 아니었나. 너무 좀 아껴 써야 되지 않냐 이런 얘기죠. 겁을 먹었다고 표현해나? 해야 되나? 그런 게 있잖아요. 굳이 그 다른 투수들로 1, 2점 정도는 준다고 생각하고 해도 7점 차면은 꽤 여유 있는 점수인데. 그러니까 실제로 저는 그 다음 경기가 굉장히 궁금했습니다. 왜냐하면은 필승조를 다 써버린 다음에 다음 경기를 어떻게 풀어갈까 했는데 NC와의 경기였죠. NC와의 금요일 경기로 내가 기억을 하는데 NC와의 금요일 경기에 한화가 엄청 몰립니다. 네. 한화가 엄청 몰려서 선발을 내리고 5회에 무사만루를 허용하게 되죠. 그 상황이 저는 가장 궁금했는데 그때 그 송창식을 내고 김기현을 내면서 그 위기 상황을 벗어나는데 저는 그런 부분이 좀 뭐라고 해야 되나 아쉬운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은 그 상황에서 투수들이 올라올 때 얼마나 가슴이 쫄리겠습니까? 네. 쫄깃쫄깃하겠습니까? 그러니까 그거 말고 그 약간 7점 차 리드 막 이럴 때면은 투수들도 좀 한두 점 내줘 뭐 석점까지는 내줘도 좀 그 마음 편하게 던질 그렇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지 않나 싶어서 그러니까 그때 뭐 지금 뭐 조용우라든가 하나의 투수도 많잖아요. 김민우라든가 뭐 이런 선수들 투입을 해서 좀 시험을 좀 하고 그리고 좀 내성을 키운 다음에 어떤 박빙 때 필승조들이 없을 때 또 투입을 그렇죠. 해서 하면은 어떨까 싶었는데 근데 어쨌든 결과적으로는 김기현 투입해서 태임지를 삼진을 잡고 그다음에 송창식이 투입돼서 뭐 그 위기를 넘겨서 이기기는 했어요. 근데 이런 부분들이 후반기에도 이렇게 되다가는 조금 불안하지 않나. 네. 이런 얘기들이 뭐 비단 저희들만 하는 게 아니라 하나 팬들 사이에서도 그런 얘기들을 하는 팬들이 있으니까 되게 하나 걱정스럽게. 투수 진입 보면은 던지는 선수만 던져요 거의. 그 3명이죠. 예. 선발 그거 혹시 우리 지금 10개 구단 가운데서 선발 투수를 가장 적게 쓴 팀이 어딘지 아세요? 하나입니까? 예. 그렇죠. 6명입니다.
삼성도 7명이 나왔는데 그러니까 선발 자원이 그렇죠, 6명으로 돌린다는 그렇죠. 거죠. 6명만 나왔다는 거죠. 여태까지. 알겠습니다. 그리고 안 그런 것 같은데 뭐 일주일에 3번씩 나오고 그래서 그렇지. 사실 이게 한화 이글스 선발 투수들이 굉장히 퀵 후크라고 그래가지고 빨리 내려가는 팀으로 유명하잖아요. 그러면 이런 팀의 특징이 선발 투수가 없다라는 건데 그러면 최대한 많은 선수들을 죄송합니다. 선발 자원으로 끌어다가 그렇게 그렇죠. 테스트를 해볼 것 같은데 그게 안 된다는 거죠, 사실은. 기아가 10명 이상을 12명인가를 썼어요. 비슷한 상황이잖아요. 기아도 선발 투수 확실한 선발 투수 한 외국인 선수까지 해서 한 3명 정도 있는데 그렇죠. 양현종하고 용병 둘. 나머지 2명은 뭐 서재영, 계속 번갈아 가면서 쓰는 거죠. 근데 하나는 임준혁 딱 6명으로 돌리는 거죠, 계속. 심지어 뭐 일주일에 안영명처럼 일주일에 3번 나오고 굉장히 이제 언젠가는 이게 터지지 않을까, 과부하가 돼서. 그러니까 지금 보면은 그 박정진 선수가 10개 구단 불펜 투수 중에 투수 중에 선발을 뭐 물론 불펜 투수가 더 많이 나오겠지만 가장 많은 경기를 나오고 있어요. 네. 그래서 이 페이스대로 가다가는 92경기에 나올 수 있다. 그건 기록 경신 아닙니까? 맞습니다. 예전에 류태현 선수하고 정우람 선수 웬만한 야수 그렇죠. 예전 야수 정도의 출전인데 지금 144경기 한 시즌에 치르는데 92경기 나온다면은 이거는 거의 한 3분의 2 정도 출전하는 거니까 그렇죠. 뭐 그래서 이제 뭐 야수냐 투수냐 뭐 이런 얘기도 나오고 그리고 박정진 선수는 그나마 좀 괜찮은데 괜찮다는 게 아니라 권혁 선수는 더합니다. 그러니까 등판 경기는 박정진 선수보다 적지만 이닝수와 투구 수가 웬만한 선발 투수 다른 팀의 4, 5선발급은 돼요. 제 기억에 3일인지 3경기인지 통계를 냈더니 109를 넘게 던졌던 게 맞습니다. 네, 저번 주인가 지지난 주인가 그랬어요. 선발이네요, 뭐 거의. 그러니까 제가 이제 기사 쓴 부분이 있는데 어지간한 선발보다 많이 던졌다 그런 내용을 썼습니다. 그리고 윤규진 선수 역시 마찬가지로 부상으로 한 달 남짓 좀 쉬었어요. 그럼에도 뭐 팀 내 불펜 투수 중에서 3번째가 4번째로 많이 던진 이런 상황인데, 그러니까 이 이른바 박권현 트리오, 이 필승조 박권현 트리오를 너무 전가의 보도처럼 쓰는 게 아니냐. 이런 얘기들이 저희들뿐만 아니라 야구 기자들이나 야구 관계자뿐만이 아니라 한화 팬들 사이에서도 저러다 무너진다. 그러니까 박정진 선수나 권혁 선수가 지난 시즌 뭐 최근 몇 년 동안 박정진 선수는 한 30이닝씩, 권혁 선수도 많이 던져봤자 50이닝 정도밖에 안 던졌는데 지금 이 페이스대로 간다면은 거의 한 2배, 3배 이상 던지는 건데 이게 과연, 그리고 나이가 적은 편이 아니잖아요, 둘 다. 그렇죠. 박정진 선수가 저랑 동갑이에요. 그렇죠. 네. 올해로 40인데 그리고 권혁 선수가 33입니다. 81년생인가 82년생. 33인데 근데 어쨌든 권혁 선수가 2006년 데뷔한 걸로 알고 있는데 2005년인가 2006년 데뷔한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뭐 그 고교 졸업하고 데뷔를 했으니까 거의 한 10년 이상 던진 투수들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흔히들 투수들은 어깨를 분필의 비유를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분필은 쓰면 닳게 되는데 투수들의 어깨도 이렇게 닳기 마련인데 과연 이렇게 그 과부하가 일어날 걱정되는 이런 그 불펜 운용이 언제까지 갈 것이냐. 그러니까 이런 게 사실 지금 그 한화의 지금 도화선이다. 근데 예전부터 김성근 감독이 그런 게 많았었잖아요. SK 그런 야구를 했었죠. 네. 근데 그런 SK 시절에는 자원이 많았기 때문에 그런데 이 정도로 등판이 많거나 그러지는 않았습니다. 투수들 중에 김성근 감독이 뭐 1년에 뭐 흔히 말해서 경기 수를 많이 넣거나 이닝 수를 많이 던지게 한 투수 중에 지금까지 그래도 괜찮게 던지고 있는 투수는 정우람밖에 없어요. 그런가요? 그 당시 뭐 송은범은 이제 선발 불펜 오가면서 막 던졌는데 솔직히 지금은 그렇죠. 예전만 못하고 대표적인 경우가 이제 정대현 선수죠. 네. 그렇죠. 정대현 선수인데 그 당시 한 100이닝 가까이 던졌던 뭐 전병두 이런 투수들 있고 이승호. 그래서 지금 어디로 갔는지 그렇죠. 그렇게 된 모른다. 위험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뭐 야구 팬들 사이에서는 김성환 감독이 지나간 팀에는 풀 한 폭이 안 난다. 막 이런 얘기를 하는 그 야구 팬들도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너무 선수들을 많이 집중해서 쓴다는 얘기죠. 김성환 감독이 그런 것도 있었잖아요. 약간
좀 안 되는 선수들 데리고 와서 재활 공장 같은 이미지가 그렇죠. 약간 있었잖아요. 근데 그런 것도 있었기 그런 때문에 거 있는 반면에 또 이렇게 재활 공장에서 공장으로 보내버리는 명과 암이 있는 그렇죠. 거죠. 명과 암이 있는데, 근데 이런 것들은 어쨌든 지금 뭐 손아운서 얘기대로 빛과 그늘이 있습니다. 이제 뭐냐면은 이렇게 안 했다면 과연 한화가 지금 5위를 달릴 그렇죠. 수 있겠느냐는 결국은 거죠. 근데 성적으로 말하는 거니까. 네, 성적으로 말하는 거니까 한화가 뭐 최근에 꼴등을 거의 도맡아했던 네. 팀이니까 지금 이 정도의 그나마 하나가 지금 지난해 승수보다 1승 적습니다. 딱. 그런가요? 예. 그 정도입니까? 하나가 지난해 42승인가 그랬을 거예요. 42승 얻었는데 올해 이 전반기라고 치면은 전반기에 이제 41승을 그쵸 올스타 브레이크 전이니까 거뒀으니까 이제 뭐 지난해보다는 진짜 어마어마하게 잘하고 있는 거죠.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어쨌든 그 정도의 성적을 내려면은 희생도 필요하다. 네. 이렇게 얘기하는 야구 팬들도 있고요. 그리고 너무 박건윤 뭐 등등 해서 너무 믿을 만한 카드만 쓰는 거 아니냐. 이런 우려의 목소리도 있는 게 지금 하나의 현실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사실 봅니다. 전인 감독, 김응용 감독이 있었을 때도 특정 투수들에 대한 그런 복사 문제는 계속 제기가 됐었어요. 근데 그때는 송창식 아닙니까? 송창식 같은 선수들이 있었는데 네블러라는 노래를 유행이 됐던 다시 한번. 그런데 그때는 그렇게 쓰고도 성적이 안 나왔으니까 이제 비판 여론이 비등했던 건데 그렇죠. 지금은 성적이 그래도 나오니까 그런 걸 좀 잠재울 수가 있는 거죠. 맞습니다. 그래서 한화는 앞으로 좀 그 후반기에 어떻게 될지 좀 주목을 좀 해봐야 되지 않나. 네. 이런 팀으로 뽑히고 그리고 뭐 사실 그 선수들에게 물어보면은 저도 이제 권혁 선수랑 몇 번 얘기를 해봤지만은 괜찮냐 물어보면 괜찮다고 합니다. 선수들은 다 뭐 마찬가지겠지만 그러니까 힘들다는 얘기는 해요. 그렇죠. 힘들지만 견딜만 하고 나도 다 이제 뭐 어떤 그 생각이 있어서 그 간격을 한다. 이게 박정진 선수도 그런 얘기를 오늘 인터뷰 기사가 나왔는데 그런 얘기를 지금부터가 하고. 이제 여름 본격적으로 시작되면 이제 퍼지는 선수들이 나오는 시기잖아요. 예. 이제부터가 이제 중요한 거죠, 이제. 하나는. 맞습니다. 그래서 한화 같은 경우는 어떤 그 새로운 송은범이라든가 뭐 이런 선수들이 배영수 같은 선수들이 자기 몫을 해줘야죠. 제 돈값을 몫을 해야죠. 좀 해주고 좀 송은범 선수는 이제 불펜에도 뛸 수 있는 선수이기 때문에 지금 뭐 어쨌든 선발은 탈보트와 유먼 그리고 배영수 등등 해서 안영명까지 굴러가니까 뭐 이런 선수들이 불펜에 조금만 역할을 좀 해주면은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요. 자, 그러면 이제 엘롯기를 한번 좀 가볼까요? SK를 포함해서 좀 그 5위권에 들지 않았던 팀들을 한번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SK 지금 일단 5할 승률 이상은 달리고 있지만 이대로 가다가는 가을 야구를 장담하기 어려워요. 네. 지금 5위 하나와는 2경기 차. 예. SK가 왜 이렇게 됐나요? 원래는 뭐 우승 후보로까지 꼽혔던 삼성의 대항마로 꼽혔던 팀 아니었겠습니까? 네. 왜 이렇게 좀 성적이 기대만큼 나오지 못하는 건지 손아운서 어떻게 봅니까? 6월달 거치면서 롯데와 함께 가장 좀 극적으로 많이 추락한 팀이 SK가 아닌가 싶어요. 그러니까요. 그 김용희 감독의 지도 방식에 대해서 계속 좀 의구심을 제기하는 팬들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이게 가장 극적으로 드러났던 것이 역시 이번 주에 있었던 SK와 롯데의 시리즈가 아닌가 싶은데 이 두 감독이 약간 지금 KBO 리그에서 조금은 위태로운 행보를 걷고 있는 감독들 간의 대결로 또 다른 의미로 좀 관심을 많이 모았던 것 같아요. 그때 연장전으로 갔을 때도 많은 팬들이 뭐 선수들의 투지에 대해서 환호를 하기도 했습니다만 감독들의 선수 기용 방식들 뭐 이런 거에 대해서 좀 비판을 하기도 했었죠. 그럼 롯데랑 묶어서 한번 가볼까요? 예. 그 이종훈 감독과 김용희 감독 뭐 어떤 걸로 좀 리더십이 좀 뭐 위태로운 지경에 이르게 된 건가요? 김용희 감독 같은 경우에는 약간 그런 스타일이죠. 선수들에게 모든 것을 좀 맡기고 자신은 매니지먼트를 뒤쪽에서 하라는. 본인이 얘기하는 게 시스템 야구래요. 예. 근데 이게 모든 팀들 그 팀원들이 잘 굴러갈 때, 그러니까 팀의 전력이 어느 정도 완성 단계에 있을 때 이런 야구를 했을 때는 잘 굴러갈 수 있는데, 알아서 과연 SK가 그 정도의 상황인가 지금? 그렇죠. 물론 시즌 전에 출발을 하기 전에는 SK가 이제 상위권 후보로 분류가 되긴 했습니다만 실제로 1위 싸움을 하기도 했어요. 예, 뭐 5월달 뭐 이때 4월달엔 그랬으니까. 그러니까. 근데 지금 이런 상황에서 그런 방식을 고수를 하는 게 과연 맞는 것인가라는 그런 의구심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자, 김용희 감독 하면은 자 뭐 거의 10개 구단 감독 중에 가장 매너가 좋은 감독으로도 꼽히기도 해요. 네. 그 얘기는 뭐냐면은 그만큼 좀 약간 파이팅 기질
이런 것들이 좀 떨어지지 않나. 이렇게 양면성으로 볼 수 있거든요. 제가 보기에는 김성근 감독이랑 정반대예요. 네. 그렇습니까? 성향이. 그렇죠. 네. 김성근은 이기기 위해서 제가 혹사 논란이 나올 정도로 쓰잖아요. 김영희 감독은 그게 안 되는 거죠. 안 하는 건지 뭐 안 되는 건지. 투수가 뭐 이틀 던졌다 그러면 무조건 쉬어야 돼요. 그 시스템을 자기 틀 속의 틀을 이제 매뉴얼을 만들어 놓은 거죠, 자기가. 그러니까 정우람만 좀 예외고. 그렇죠. 정우람 네. 연투가 가능하니까. 네. 그 매뉴얼에서 가끔은 벗어날 필요가 있는데 딱 이게 승부처라고 생각이 될 때. 그게 없어. 그래서 별명이 요새 보면은 뭐 끄덕, 김끄덕 뭐 이런 식으로 그냥 벤치에서 끄덕끄덕거리고 있다고. 그래서 지금 38승 37패 1무 5할 승률에서 플러스 딱 1승입니다. 네. SK가 어쨌든 6월, 7월 지금 7월을 맞았지만은 계속 이렇게 갈 것이냐 한번 지켜봐야 될 것 같고, 자 지금 뭐 롯데, 기아, LG 참 어떻게 보면은 엘롯기 동맹이라는 게 네. 지금 또 나오는 게 아니냐 뭐 이런 얘기들이 지금 나오고 있어요. 지난해까지는 어쨌든 LG가 이제 뭐 포스트 시즌에 올라가고 하니까 이런 것들이 와해됐었는데 지금 또 다시 서로 손을 맞잡고 밑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는 형국이 아니냐. 그림이라고 하면. 근데 어쨌든 기아를 보면은 어쨌든 꾸역꾸역 5할 승률은 지키긴 했었어요. 네. 기아가. 사실 기아가 5할 승률 거둘 거라고 생각을 못했거든요. 저는. 그렇죠. 굉장히 전력이 약화된 상태였고 하위권으로 분류가 돼 있었는데 오히려 기아는 이렇게 끝까지 그래도 5할로 계속 여기서 왔다 갔다 하면서 잘 버티는 것 같고 롯데가 문제죠. 그런 기아에 지금 위기가 왔어요. 네. 뭐냐면은 에이스 독야청청하던 에이스 양현종 선수가 지금 2군으로 내려간 거 아닙니까? 네. 그래서 어쨌든 등판을 한 2번 정도는 쉴 수밖에 그렇죠. 없는 이런 상황이라서 지금 스틴슨도 한 경기 안 지난주에 좋았었죠. 한 경기 안 좋았고 뭐 험버는 뭐 퇴출된다 만다 뭐 이런 얘기들이 참 있고 꾸준히 못하는 선수입니다. 그리고 김병현 김병현 선수 개인적으로 주말 경기였나요? 네. 주말 실점을 하고 내려왔죠. 지난 주말에 제가 그 경기가 되게 왜 안타까웠냐면은 브래필 선수의 친구들이 후배들이죠. 후배들인가요? 네, 학교 후배. 학교 후배들이 광주 유니버시아드 대회에 출전을 위해서 왔습니다. 특히 또 광주 홈 경기라 기아 경기라 구경하러 왔어요. 근데 그때 뭐 저는 현장에 없었으니까 현장에 있는 기사 중에 BK가 아직도 뛰느냐 오늘 선발이다. 그런 얘기를 필한테 물어봤다고 그러더라고요. 후배들이. 그러니까 예전에 BK 하면은 메이저리그를 주름잡던 그 잠수함 솟구쳐 오르는 슛업이라고 하나요? 네. 직구 위력적인 직구를 뿌려댔던 김병현을 이 친구들은 어렸을 때 봤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애리조나 시절 때 마무리를 도맡았던 그리고 월드 시리즈 어쨌든 우승을 차지했던 월드 시리즈는 우승을 차지했던 김병현인데 김병현의 인상 깊은 모습을 머릿속에 각인하고 들어와서 봤는데 이 이닝 만에 그렇게 좋아 터지는 모습 이런 것들을 봤을 때 후배들이 얼마나 좀 실망을 했겠느냐라는 생각이 좀 들어서 개인적으로 굉장히 안타까웠습니다. 그러니까 딴 때 못 던지는 것보다 더 안타까웠던 김병현이 그런 모습이었고 어쨌든 지금 기아 같은 경우도 양현종이 저러고 스틴슨도 한 경기 부진했고 그리고 뭐 4일 만에 등판을 연속해서 하다 보니까 좀 힘들다 뭐 이런 얘기도 나왔어요. 그래서 지금 지난주에 기아가 성적이 안 좋았어요. 4연패를 당하면서 1승 4패를 했죠. 그러면서 5할 승률에서 마이너스 3경기가 됐어요. 4할 8푼. 과연 이번 주에도 기아가 5할 승률의 5할 본능을 이어갈지를 한번 지켜봐야 될 것 같고, 자 이제 롯데 LG 얘기인데 롯데 지금 뭐 이종호 감독의 리더십은 어떻게 봅니까, 김동욱 기자? 처음엔 굉장히 이미지가 좋았었잖아요. 그렇죠. 빈볼 사건이 나고 내 새끼들을 내가 지킨다 뭐 이런 식으로 막. 근데 또 요즘은 그 이미지가 확 깎였더라고요. 또. 박세웅 선수 대주자 기용해서 홈에서 들어오다 죽지 않았습니까? 그 이후에 했던 인터뷰가 좀 논란이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전에 이제 뭡니까 그 인터뷰가? 그러니까 박세웅 선수의 주루 플레이를 칭찬을 하면서 그렇죠. 선수가 다칠 것부터 생각을 하면은 아무것도 할 수 없다. 박세웅이 잘했다. 그리고 뭐 박세웅이 뛰는 거 보니까 우리 주루
훈련을 다음 시즌부터 우리 투수들에게 시켜야겠다. 우리 스쿼드가 워낙에 얇으니까 1군에서 어떤 일이 언제 벌어질지 모른다. 그러니까 이런 거를 조금 더 대비를 해야겠다. 주루 훈련 시키겠다. 이런 식으로 인터뷰를 했었죠. 지금 롯데는 지금 투수들이 지금 뭐 주루 훈련을 할 때가 아니지 않나요? 그렇죠. 그리고 뭐, 그 전에도 이 김민하 선수가 네, 당했을 때도 예, 그때 그것도 좀 말이 많았죠. 이제 누가 봐도 굉장히 크게 다친 그렇죠. 건데 NC와 경기에서 최경강 선수의 공을 맞은 것 같은데 스윙을 하려 나가다가 왼 손목인가요? 거기를 딱 맞아서 선수가 쓰러져서 근데 결국 수비까지 내 보냈다가 거기서 이제 더 이상 안 되겠다. 더 이상 안 되니까 본인이 이제 못 뛰겠다 하니까 바꿨는데 거기서 또 몰랐다고 다음날 인터뷰할 때 그렇게 심각한지 몰랐다 뭐 이런 식으로 말을 하셨더라고요. 뭐 아두치 선수도 SK 경기에서 공에 맞아서 그렇죠. 이 손가락이 약간 찢어졌었는데 그때도 그냥 뭐 본인의 의사가 있었겠지만 뭐 뛰었었고 흔히 말해서 포장을 하면 부상 투혼이지 엄밀히 말하면 이거는 말도 안 되는 선수 관리에 문제가 있다. 문제가 있는 거죠. 네. 맞습니다. 이제 사실 뭐 저희가 한화 얘기, 박정진, 권혁 얘기도 했지만 선수가 못 뛰겠다는 선수는 없거든요. 네. 어지간하면은 다 뛰려고 하는. 일단 대부분의 선수가 아파도 일단 나가는 바였고 그라운드 밟았다가 거기서 도저히 안 되겠다 싶을 때 사인을 보내지 처음부터 뭐 공 맞고 들었는데 못 뛰겠어요 이런 선수는 저기 좀 돈 많이 버시는 분들이나 그렇게 얘기를 할 수 있지. 맞습니다. 밑에 좀 어린 선수들이나 연봉 적게 받는 선수들은 그런 얘기를 함부로 못 하죠. 그렇죠. 더군다나 당시 김민하 선수는 2군에서 올라온 그 경기 그렇죠. 아닙니까? 네네. 2군에서 승격돼서 1군 경기를 뛰던 바로 그 경기에서 맞았으니까 본인은 얼마나 더 뭘 보여줘서 자기가 1군에서 그렇죠. 조금이라도 더 보여주고 싶어하는 그 마음은 가상하나 지도자라면은 한 팀을 이끄는 감독이라면은 선수를 좀 보호 차원에서 내보내지 않았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짠하더라고요. 그 선수도 거기서 얘기를 했어야죠. 제 생각은 그래요. 네. 그렇게 나가서 못 뛴다고 얘기할 바엔 미리 얘기를 해야지 감독도 뭔가 준비를 할 텐데. 사실 골절이면은 뼈가 부러졌으면 그렇죠. 알지 않나요? 알죠. 다 제가 부러져 봐서 아는데 그 순간 딱 알거든요. 어디가 부러져 봤습니까? 저는 팔 중간이 부러졌었죠. 뭐 하다가 팔도 농구하다가. 그런가요? 네, 착지를 잘못해가지고 이 손목이 이제 바닥이랑 90도로 이렇게 딱 떨어지는 바람에 가장 잘 부러지는 곳이라 그러더라고요. 생활체육하다가. 거기를 딱 부러졌는데 떨어지는 그 순간 제가 지금까지 느껴본 적이 한 번도 없던 그런 고통이 팔에 빡 오더라고요. 뭔가 잘못됐다라는 걸 그 순간에 압니다. 그 내면의 고통도 있었을 거 아닙니까? 내면의 고통이라니요. 예. 뭐 혹시 예전에 짝사랑하던 아니면 최근에라도 뭐 느꼈던 없습니다. 감정이 저는 행복합니다. 행복한 삶을 살고 있어요. 아픔을 남에게 줘는 봤지만 무슨 받아본 적은 말씀이세요? 없다. 전 이런 겁니까? 준 적도 없고 받은 적도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한번 그 얘기를 듣고 어떤 손아운서에게 아픔을 당한 분이 혹시 계시다면 우리 댓글에 한번 남겨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있으면은 요즘 같은 세상에 SNS로 다 찾죠. 그렇죠. 맞습니다. 어쨌든 뭐 지금이라도 혹시 뭐 손아운서가 만났던 분들 중에는 SNS를 안 하시는 좀 나이 드신 분들도 있을 수 있으니까. 나이 드신 분이 있으니까. 이거 되게 위험한 발언 아니에요, 그런 이거? 분이라면은 왜요? 왜 위험합니까? 나이 드신 분이 있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게 이게 추측성 발언인데. 뭐 없습니까? 없어요. 저는 없습니다. 본인은 모르는 사람이 또 있을 수 있는 겁니다. 무슨 말씀이세요? 있을 수 있으니까. 굉장히 지금 격렬하게 민감하게 반응을 하는 이유는 제주도 여행이 취소될 수도 이 발언에 의해서 제주도 여행이 취소될 수도 있다. 이러다 법정에서 보겠는데. 이런 법정이라뇨. 염려가 굉장히 좀 몸으로 와닿네요. 없습니다. 바로 전혀 없어요. 알겠습니다. 제주도 여행 취소되는 일은 없습니까? 없습니다. 전혀 없습니다. 강행합니다. 알겠습니다. 한번 비행기 탈 때까지 모르는 법이니까 그러면 저희가 제주도 여행을 갔다 온 다음에 한번 다시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그 주에는 손아운서가 스토커를 못하게 되는 거네요. 그렇죠. 예. 전화 연결할까요? 아니 전화 연결을 해도 좋고요. 어떤 그 두 분이 같이 출연을 해서 전화를 어떻게 해외 아닙니까 어쨌든 제주도도 해외긴 하네요. 해외죠. 네, 해외니까 하네요. 네. 우리가 전화로라도 연결을 해서 두 분이 잘 여행을 하고 있는지 그리고 제주도에는
또 SNS를 안 하고 계시는 또 다른 분이 없는지 무슨 말씀이세요? 한번 또 우리가 알아보는 또 시간을 한번 그 주에 한번 다시 한번 논의를 좀 해보겠습니다. 어쨌든 롯데가 그 선수 관리나 이런 부분들에서 좀 말들이 있었다. 그리고 지금 승률이 4할 6푼 1위. 지금 5위 하나하고는 5경기 반 차가 난다. 이런 상황에서 과연 롯데가 가을 야구를 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예상합니까? 근데 이게 올라갈 수 있는 뭔가 여력이 보인다면은 반전의 계기가. 근데 그렇게 딱히 뭐 누가 돌아올 것이다, 누가 더 나아지면 괜찮을 것이다 할 게 보이지가 않아요, 별로. 잠재적인 플러스 그렇죠. 요인. 예. 이미 뭐 강민호, 황재균은 지금 거의 커리어 하이 시즌을 보내고 있는 상황인데. 있고, 네. 그런데 뭐 누가 여기서 치고 나올 선수가 딱히 없고. 그리고 롯데도 고질적인 마무리 불안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렇죠. 그 심수창 선수가 좀 잘 해주는 것 같다가 일단 마운드 전체가 흔들려 버리니까 심수창도 거기에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고. 이성민도 마찬가지고. 예, 그렇죠. 그 운영 자체도 또 욕을 많이 먹더라고요. 심수창을 그렇게 여기 썼다가 저기 썼다가 흔들렸다고 또 바로 내려왔고. 근데 또 물어보면은 아직까지 이성민을 마무리라고 하지는 않더라고요. 감독분이. 그렇습니까? 네. 심수창이 이렇게 중간에서 막 정말 시도 때도 없이 나와서 안정되면 다시 뭐 마무리를 쓰겠다는 뭐 계획을 가지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어쨌든 사실 그런 것도 있을 겁니다. 없는 살림에 또 시즌을 치러야 되는 상황이니까 이것저것 다 해보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들고요. 자, 그렇다면 우리가 4강 후보로 꼽았던 5강 후보로 꼽았던 LG. LG가 지금 80경기를 지금 치른 상황인데 35승 44패 1무. 경기도 많이 했네. 그렇죠. 지금 뭐 KT와 함께 가장 많은 경기를 치른 상황인데 지금 5할 승률에 마이너스 9승이에요. 이게 사실 이제 2013년과 지난해 LG가 정말 거의 기적과 같은 반등을 하면서 가을 야구 2년 연속 진출을 하긴 했는데 이게 지난해 2013년하고는 지금 올해하고는 또 다른 상황 아닙니까? 지금 뭐 지난해 같은 경우는 한화나 뭐 두산, SK 뭐 이런 팀들이 롯데까지 5할 그러니까 그 4강에 갈 수 있는 그런 팀들이 서로 경쟁하듯이 네가 가라 4강 이렇게 외치면서 내려갔는데 올해는 그런 팀들이 없다는 거예요. 끌어내릴 팀들이 있겠느냐 과연 LG가. 지금 KT도 정신을 차린 마당에. 오히려 끌어내려지지 않을 걱정을 할 수도 있죠. 이제 LG가 지금 어쨌든 후반기에는 좀 그 히메네즈 선수가 가세를 하면서 좀 반짝하는 듯 했어요. 반짝하는 듯 하다가 지난주에 LG도 성적이 좋지가 않았는데 3연패 포함해서 LG도 1승 4패인가요? 네. 2승 3패인가 뭐 이렇게 했는데 지금 이대로 가다가는 쉽지가 않다. 이렇게 보는데 앞으로 LG가 어쨌든 이진영 선수가 최근에 돌아왔죠. 그리고 좀 돌아올 선수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면은 조금 더 나아지지 않을까요? 어떻게 봅니까? 글쎄, 이진영이나 이병규 같은 그런 노장 선수들이 돌아오면은 분명히 전력의 플러스 요인이 되겠습니다만 이걸 역으로 생각해보면 그런 베테랑 선수들에게 기댈 수밖에 없다라는 게 이 팀이 이번 시즌 지니고 있는 전력의 한계점 이런 것이 드러나는 대목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도 드네요. 그런 선수들이 돌아왔는데 돌아오면 당연히 기회를 주겠죠. 근데 못 해버리면은 정말 그냥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팀이 돼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뭐 양석환이라든가 뭐 최은성이라든가 뭐 이런 뭐 젊은 선수들도 조금 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선택을 할 시기가 온 것 같아요. 선수들. 그렇게 만약에 마지막까지 한번 포스트 시즌을 할 거냐 아니면은 또 잘해주고 있잖아요. 또 젊은 선수들이 계속 기회를 주면서 뭐 향후를 준비할 것이냐. 뭐 선택을 해야 되는데 감독 입장에서는 포스트 시즌을 가야겠죠. 그렇죠. 어쨌든 올 시즌까지는 가고 뭐 어쨌든 구단과의 뭐 어떤 그 뜻이 통한다면은 올해는 이거 해라라고 한다면은 뭐 신진 세력들, 뭐 신예들을 유망주들을 키우는 육성하는 쪽으로도 갈 수 있겠지만은 근데 LG 같은 경우는 전통의 인기팀이기 때문에 포스트 시즌 뭐 사실 올 시즌 전만 해도 LG는 4강 전력이다 뭐 이런 얘기들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 상황, 그런 마당에
내년을 기약한다, 내년을 어렵죠. 기약한다. 그리고 이거는 좀 2년 연속 플레이오프에 포스트 시즌에 진출했는데 한 10년 연속, 한 7, 8년 연속하면 이제 그래 리빌딩 할 때도 됐구나. 하지 2년 연속 해놓고 우린 리빌딩 할 거야 이러면은. 그렇죠. 그리고 올해가 끝물인 선수들이 꽤 있지 않습니까? 네. 이병규 선수도 그렇고 이진영 선수도 나이가 꽤 있죠. 2년 계약 정도 남은 것 표현이 같은데. 굉장히 가격하시네요. 오늘 좀 센 단어 선택들을 많이 하세요. 오늘 좀 개인적으로 별로 안 좋은 일이 개인적이 아니라 회사적으로 별로 안 좋은 일이 생겼어요. 그래요? 인사 문제라든가 뭐 이런 것들이 지금 팀장으로도 굉장히 지금 좀 열받는 상황들이 좀 생겼는데 뭐 그런 거를 방송에 표현하자고 한 건 아닙니다. 아닌데 근데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은 못하니까 못하는 거는 못한다고 얘기를 해주는 겁니다. 사실 이제 이병규 선수가 올해가 계약 마지막 아닌가요? 아닌가? 1년 더 남았나? 그거는 1년 더 남았습니다. 예. 2013년에 시즌 이후 3년 계약을 한 걸로 제가 알고 있으니까 1년 더 남았습니다. 죄송합니다. 끝물은 아니고 어쨌든 베테랑들이 자기 몸값을 못 해주고 있다. 뭐 이런 거는 기정사실 아닙니까? 그렇죠. 몸 관리도 못 하는 거고 사실 연봉 한 5억, 6억 이상 뭐 이렇게 받는 선수들 일단 나오질 못하지. 이상 받는 선수들은 자기 몸값은 해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제 류준일 감독이 그것과 관련해서 굉장히 옳은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뭐냐면은 진짜 몇 억씩 하는 선수들은 경기에서 그만큼 해줘야 된다. 혜택을 받은 만큼 보여줘야 된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왜 그런 선수를 쓰냐? 그 연봉을 몇 억씩 받는 선수들이 못하면은 그냥 연봉 한 2, 3천 뭐 몇 천만 원짜리 선수들을 써도 된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선수들은 뭐 타자라면은 안타를 쳐줘야 되고 홈런을 쳐줘야 되고 뭐 수비에서도 그만큼 좋은 모습을 보여줘야 되는 거고 투수들이라면은 승리를 올려줘야 되는 거고 세이브를 해줘야 되는 거고 홀드를 올려줘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자기 돈값은 해줘야 된다는 거죠. 그렇게 못하면은 왜 프로이고 왜 그 선수들이 인기를 얻는 거겠습니까? 그 정도의 기량과 인지도와 어떤 그런 것들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 돈을 주고 팬들이 사랑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뭐 이런 제가 오늘 좀 표현이 과격했을지는 모르지만은 이 선수들이 그만큼 각성해야 된다는 뜻으로 얘기를 하는 그렇죠. 겁니다. 네. 안 그렇습니까, 손아운서? 뭐 그렇죠. 손아운서가 뭐 만약에 중계를 하는데 못해 후배들보다 못해 그러면은 위에서 뭐라고 하겠습니까? 나이값 좀 해라, 돈값 좀 해라 이런 거 이렇게 얘기할 거 아니겠습니까? 뭐 그러겠죠. 예, 그러겠죠. 저는 후배가 없어서 모르겠습니다. 후배가 없습니까? 예, 저 후배 없습니다. 본인이 생각하기에 선배들이 그런 몸값 못하는 선배 있지 않습니까? 없습니다. 평소에 선배들 사랑합니다. 평소에 얘기한 것과는 상당히 다른데. 아닙니다. 전 평소에 그 어떤 얘기도 하지 않았습니다. 이런 게 모함이고 모략입니다. 근거 없는 중상모략이죠. 아닌 것 같은데. 평소에 그렇게 들었는데. 아닌 것 같은데라뇨. 아니 평소에 그렇게 들었는데 그러니까, 왜 그러는 무슨 말씀이세요? 두 분이 법정에서 오지 않을까? 오늘 대단히 공격적으로 나서시네요. 하여튼 제주도 여행 잘 다녀오시길 바라겠고요. 자 마지막으로 KT. KT 완전 달라졌어요. 네. 우리 예전에 그야말로 주워 터지던 KT가 아닙니다. 자판기였죠. 승리 자판기. 승리 자판기였는데 사실 제가 오늘 기사도 하나 썼지만은 KT가 6월 3일까지인가요? 6월 3일까지 댄블랙이 합류하기 전까지 11승 43패인가? 네. 그랬습니다. 그게 승률 2할이 조금 넘었어요. 네. 야, 이거면은 타자들 중에서도 거의 멘도사 라인보다도 못한 거 아닙니까? 뭐 실제로 그런 선수들이 라인업에 좀 있었으니까요. 그렇죠. 그렇죠. 그런 선수들이 타순에 하위 타순에 좀 1할배를 치른 선수들이 있었죠. 그런데 댄블랙 선수가 합류한 이후에 14승 12패입니다. 네. 아주 훌륭해요. 뭐 이 정도, 그러니까 댄블랙이 합류한 이후로 따지면은 제 생각에 성적이 거의 막 한 5, 6위권 될 것 같습니다. 네, 중위권은 될 것 같아요. 중위권은 되는 그 정도의 성적인데 사실 이제 그 KT가 사실 이제 그 기업의 그 규모와 맞지 않는 이런 야구단 운영을 해서 굉장히 그 좀 비난을 받지 않았습니까? 그 외국인 선수들도 사실 특급 선수들 지금 뭐 NC 같은 경우는 선발 투수들 그 2013년인가요? 2013년에 에이스 트리오. 이 선수도 아주 빵빵 잘 던지던 그렇게 딱딱 150km 막 이렇게 꽂아주는 선수들 왔는데 지금 잘해주고 있지만 옥스프링, 어윈, 시스코 이런 선수들이 있으니 옥스프링은 잘해줍니다. 잘해주는데
어윈 선수라든가 네. 시스코 선수라든가 이미 퇴출당했죠. 퇴출된 선수들 말이 안 되는 겁니다. 근데 KT가 외국인 선수를 4명을 쓰잖아요. 네. 다른 팀 3명을 쓰고. 그렇죠. 근데 보유할 수 있고. 웬만한 그쵸? 팀 3명 이제 몸값이라고 해야 되죠. 계약금과 연봉을 합치면 이 4명보다 더 많을걸요. 그렇죠. 네. 리퍼트 선수가 150만 달러 아닙니까? 달러죠. 그리고 테임즈 선수가 100만 달러. 그리고 NC가 그때 찰리 선수랑도 이제 100만 달러 그렇죠. 했으니까. 그리고 그 둘에만 200만 달러 했어요. LG 같은 경우는 잭 한나한. 가신 분이라서 또 네. 잭 한나한이 몇 100만 경기 달러. 안 뛰었죠. 34경기인가 이 정도 뛰는 네, 거 뭐 아는데 한 달 정도 뛰었죠. 10경기에 3억씩 받고 간 거 아닙니까? 100만 달러 계약을 했으니. 그런데 KT 같은 경우는 참 안타깝게도 이름값 있는 선수, 뭐 기량 갖춘 선수가 없이 그렇게 부진하다가 댄블랙 선수 온 다음에는 아주 그냥 타선에 아주 힘이 붙었습니다. 네. 사실 그 댄블랙 3번, 마르테 4번, 김상현이 5번, 그리고 장성호까지도 잘 쳐주고 있어요. 네. 장성호도 7홈런에 43타점인가 그렇게 하거든요. 타율도 한 이상하게 2할 8푼 6리 정도 되고. 그 블랙 선수가 오고 난 뒤부터 다른 선수들도 되게 방망이가 잘 맞아요. 그럴 수밖에 없죠. 네. 이게 왜냐면은 투수들이 상대를 하는데 쉬어갈 타선이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 댄블랙 걸르고 마르테 걸르면 김상현하고 승부해야 되고 김상현까지 걸르면 장성호하고 승부를 해야 되는 거고. 그리고 그 밑에 타선까지 그렇죠. 네. 박경수 선수가 뭐 댄블랙 오고 나서 한 홈런을 7개인가 8개 쳤을 거예요. 네. 뭐 김상현 선수도 복귀하고 나서 잘하고 있어요. 그리고 네. 박기혁 선수도 그 1할 때에서 맴돌던 타율이 거의 한 2할 3, 4푼까지 올라섰고. 그러니까 댄블랙 효과가 주는 파장이 네. 좀 KT의 지금 상승세의 원동력이 아니냐 뭐 이런 생각도 들고, 그리고 이제 KT도 불펜이 상당히 좀 안정화를 찾고 있는 것 같아요. 뭐 김재윤 선수를 비롯해서 사실은 장시환 한 명밖에 없었는데 그렇죠. 뭐 다른 선수들이 조금씩 힘을 더 보태주고 있는 양상인 것 같아요. 맞습니다. 네. 그리고 뭐 주건 선수라든가 네. 홍성영 선수라든가 젊은 선수들이 뭐 이런 선수들이 좀 가능성을 보이고 있지 않나. 참 이번 시즌 트레이드 잘한 것 같습니다. 이 장성우 선수 데려온 것도 그렇고 NC하고 이제 트레이드를 통해서 오정복하고 홍성영 데리고 왔는데 뭐 오정복 선수 1번 타자로서 맞습니다. 제 몫을 다해주고 있고 뭐 홍성영 선수도 불펜에서 잘해주고 있으니까요. 맞습니다. 그래서 향후 KT가 어디까지 승률을 치고 올라갈 수 있을지 그것도 한번 관심사입니다. 그러니까 제 기억으로는 NC가 승률 4를 넘었어요. 2013년 첫 시즌에. 첫 시즌에. 그리고 9개 구단 체제에서 7위를 했죠. 네. 그렇죠. 첫 해. 한화, 기아 뭐 네. 이런 팀들이 밑으로 쳐졌고. 그래서 KT가 과연 탈꼴찌를 할 수 있느냐. 이것도 후반기를 보는 하나의 어떤 관전 포인트가 되지 않을까. 뭐 LG랑 승차가 거의 10경기 나죠. 10경기 반이네요. 10.5경기 10경기 반인데 야구란 건 어떻게 되는지 모르는 겁니다. 네. 또 어느 팀이 내려올 수도 있고 또 꼬꾸라질 수도 있는 거니까. 네. 그리고 뭐 KT가 뭐 사실 가을 야구 나간다고 해도 뭐 이상할 건 없는 거 아닙니까? 오늘 좀 막 던지시는데요. 아니 그럴 가능성도 후반기에 있다. 다 이기면 되죠. 예. 뭐. 후반기에 다 거의 이기면 승률 뭐. 8 이렇게 달리면 갈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래서 승차가 5위와 17.5경기인데 가능성은 굉장히 낮지만 그 낮은 가능성을 위해서 뛰는 게 바로 스포츠 0%는 아니겠습니까? 아니죠. 0%는 네, 아니죠. 메이저리그에서 있었던 그 콜로라도의 그 그렇죠. 그런 질주가 있다면 그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뭐 그냥 우리는 가을 야구 못 나간다. 예. 이런 생각하는 것보다도 뭐 한번 우리가 도전해 보자. 탈꼴찌를 일단 먼저 하고 그다음에 뭐 도전해 보자. 뭐 이렇게 가는 게 스포츠 정신 아니겠나. 네. 저는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자, 뉴스토커 56회 저희가 반환점을 둔 프로야구 정리를 한번 싹 해드렸는데 어떻게 들으셨는지 모르겠고요. 자, 우리가 3주 만에 와서 좀 어색한 부분도 좀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또 이제 우리도 반환점을 돈 게 아니냐. 이런 프로야구처럼 돌아서 다시금 우리가 피치를 좀 끌어올리는 그런 계기가 됐으면은 합니다. 자, 오늘 뭐 올스타전에 나설 베스트 12 선수들이 결정이 됐죠? 예. 네. 좀 뭐 어떤 선수가 좀 눈에 띕니까? 뭐 역시 이승엽 선수가 이승엽? 가장 눈에 띄는 게 2001년 이후 처음으로 이제 최다 득표. 최다 득표 신기록이죠? 그렇죠. 2013년 봉중근 선수가 세웠던 기록을 넘어서 가장 많은 표를 얻어서 이제 팬들로부터죠. 이제. 맞습니다. 그리고 이호준 선수가 이제 그 뒤로. 이 베테랑 선수들이 올 시즌 좋은 활약을 보이는 게 표심에서 딱 드러난 것 같습니다. 이호준 선수는 선수단 투표
라고 하죠. 선수들과 그렇죠. 코칭 스태프에서 하는 거. 30% 있는. 예, 거기서 가장 많은 표를 표를 받았더라고요. 그렇죠. 예. 그리고 이제 손민환 선수도 뭐 선발 등판 하지 않나요? 네, 손민환 선수가 부록의 나이로 이제 올라오게 됐습니다. 부록 넘었죠. 75년생이니까 네. 넘었는데 자, 뭐 나이가 많아도 투혼을 펼치고 그 모범을 보이는 선수들이 또 있습니다. 뭐 이런 선수들이 또 있는가 하면은 그렇지 못한 선수들도 있는데 저희도 이 이승엽 그리고 이호준, 손민환 이런 선수들을 본받아서 저희가 56회를 했지만 더 이후에도 힘을 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뉴스토커 56회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랜만에 찾아뵀는데 청취자 여러분께서 재밌게 들어주시고요. 다음 주에는 좀 더 알찬 소식, 재밌는 소식 가지고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뉴스토커는 CBS 노컷뉴스, 노컷v.com, 팟캐스트, 유튜브에서 뉴스토커로 검색해 무료로 들으실 수 있습니다. 애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